아이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아이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어?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디오 서천 1919 3부 DJ를 맡고 있는 김대겸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오늘 갑자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요. 네. 원래 매월 마지막 주 라디오 소천 1919 방송에서는 네. 3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3부를 오늘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서운하진 않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서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쉴 때 네. 다른 영화도 좀 더 보고 아, 또 이 책도 보면서 저의 소양을 늘리는데, 그러면은 라디오 서천 1919 그 3부 네,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여기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을 자주 옵니다. 매주 오죠. 네, 네. 매주 와서 거의 신작들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지역에서 엄청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편히 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평론을 또 써서 저 같은 경우 블로그에도 올리고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천 1919 하면은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네, 라디오 서천 1919 화이팅!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오늘은 2016년 4월 28일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계셨던 것 다들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지쳐 있을 시기죠. 이런저런 고민도 많이 들고 아마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렇게 지쳐 있을 때일수록 초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바라는 것들,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힘내요. 첫 곡으로 펀의 캐리온 준비했는데요. 이 캐리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뭐를 하다라는 뜻이랍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올해 하려고 했던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는 라디오 서천 1919입니다.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안녕하세요. 4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선입니다. 첫 곡으로 펀의 Carry On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영국인가요? 아일랜드? 이쪽 어딘가 그 푸르른 언덕 위에 서서 뭔가 힘차게 걸어 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이 좀 들었는데 1919 청취자분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 영국에 딱 떠올랐던 게 이 아코디언 연주가 좀 인상적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Carry on.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들어보셨다기보다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원래 유명한 말은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히 계속 하던 일을 해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개월 전에 영국에서 대규모 공중폭격이 예고됐다고 합니다. 그때 영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그때 만들었던 동기부여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이 슬로건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집이나 사무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할 때 포스터로 제작이 돼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라디오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요. 아마 요즘에 또 북유럽 인테리어가 막 한창 열풍이잖아요. 한 번쯤 보셨을 포스터일 거예요. 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4월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4월 28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딱 필요한 건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라디오 사천 1919가 3월 10일 첫 방송했는데요. 벌써 8번째 방송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3분의 1이 이번 주가 지나면 끝나는 거죠. 5월이 되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간 거죠. 아, 저는 진짜 소름 끼쳤어요.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있나? 뭐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훅 지나갔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 하고 싶으셨던 일들, 연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것들 지금 다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또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도 또 포기하고 싶을 시기이기도 해요. 아, 좀 힘들다, 지친다, 뭔가 성과는 안 나는 것 같고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처음 그때 그 시작, 열정처럼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사천 1919 어떻게 참여해야 되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 오빠가 알려줄게. 지금부터 잘 들어봐. 먼저 문자 메시지 가능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 공식 번호 010-6758-5579.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 010-6758-5579. 내 애니다 생각하고 마음껏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 또 카톡으로도 보내줄 수 있어.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를 검색하면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와. 친구 추천해. 그리고 채팅방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아참, 그러고 보니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 알려줬구나.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면 애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거야. 그걸 다운받고 하단의 라디오를 누르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아, 다시 듣기도 가능해.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팟캐스트로 가능하지. 팟캐스트 들어가서 서천이라고 검색하면 서천 FM이 나와.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난 방송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많은 청취 부탁해. 안녕. 라디오 서천 1919 코너 소개합니다. 1부는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과 오사맛입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에서는 서천군청의 홍보팀 아나운서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나와주셔서 오늘도 역시 서천군의 지난 소식과 앞으로의 소식 알려주십니다. 다음으로 오사맛입니다.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라는 이름이고 줄여서 오사맛이죠. 김진현 씨가 매주 사회적 경제에 관한 키워드를 정리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해주십니다. 다음 2부에서는요. 서천 속으로와 일자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서천 속으로 시간에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에서 앞으로 조만간 있을 그 행사들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일자리 네트워크에서는 역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팀장님과 전화 연결 인터뷰 통해 일자리 정보 알아봅니다. 마지막 3부는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코너죠. 서천군의 사회적 경제 대표를 만나는 시간, 사경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바른생활 먹거리 협동조합의 강기원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청취 고정해주세요. 몇 달 전에 콜드플레이가 새 앨범을 냈었죠.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에 한 곡 골라봤는데요. 그 콜드플레이의 특유의 색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버글로우 듣고 전 잠시 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서천군 지역 정보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서천군청 홍보팀의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비가 그렇게 막 내리더니 오늘은 또 비가 그새 그쳤어요. 네, 오늘 얼마나 다행인지 또 오늘 혼자 또 운전해서 왔는데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서천이 좀 다른 네. 지역하고 다르게 안개가 잘 끼는 편이잖아요. 네. 오늘 안개는 뭐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맑네요. 맑은 편인가요? 예. 약간 흐린 거 아닌가요? 걱정했던 것보다 맑아서 제 눈에는 아. 반짝반짝해 보이나 봐요. 근데 저번 주에 너무 고생하시면서 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늘은 일찍 와주셨어요. 그새 네. 또 운전 실력이 급상승하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안정적이게 조금씩 늘어가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도 또 서천군에 이 비가 그치고 날이 맑은 만큼 좋은 소식을 또 가져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이지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네. 27일인 어제 우리군 서면 원리에 김가공 특화단지 및 김저온 저장시설이 완공돼 준공식을 가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김가공과 김저온 저장이요? 네. 이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게 어디에서 준공식이라고요? 우리군 서면 원리에 김가공 특화단지가 들어섰는데요. 네. 네, 그곳에서 이제 완공이 돼서 어제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가공 특화단지는요. 서천 김해 2차 가공 생산시설에 집중해 기술 혁신과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이 한자리에 가능한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가공에 집중을 하고 또 공동 네. 브랜드까지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큰 곳이군요. 네, 서천 김 그를요 조미김으로 가공하는 걸 2차 가공인데요. 네. 네, 그거에 집중한 생산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을 이렇게 좀 특화해서 하는 곳이 좀 생소하긴 합니다. 보통 그냥 김 가공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조미김 가공 분야 사업이 뭐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아마 조미김 가공 분야는 아마 있을 텐데요. 네. 김 가공을 특화 단지로 만든 거는 전국 최초이고 최초. 조미김 가공 분야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가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규모가 얼마길래 그런가요? 네, 규모가요. 전체 면적 78,541제곱미터 중에 산업시설용지 45,513제곱미터, 공공시설용지 23,943제곱미터, 지원시설용지 9,084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다고 합니다. 너무 큰 숫자를 읽어주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큰지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어쨌든 크다라는 것만 저도 대충 모르겠어요. 짐작이 됩니다. 막상 어마어마한. 가서 봐야지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서면에 있으니까요. 네,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네. 그러면 조개구이 먹으러 가면서 네, 한번. 좋다. 오늘 같은 날씨에 조개구이 먹으면 딱일 것 같습니다. 딱이다 정말. 땡기네요. 배가 고프네. 아침 먹지 않아서 그런가. 땡겨요. 아무튼 그곳에 네. 조개구이가 맛있는 그곳에 네. 김가공 특화단지와 또 아까 얘기하신 게 김저온 저장시설도 준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화단지 내 입주업체의 원자재 확보 및 완제품의 보관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저온 저장시설도 함께 준공이 됐습니다. 네. 현재는 뭐 이 기업 단지니까 기업이 네.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몇 개 기업이 있나요? 현재는 2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네, 올해 말까지 7개 기업이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입주하면 또 서천군의 지역 경제에도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활성화하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 입주한 기업이요, 재무 구조가 건실하고 고용 효과가 큰 기업들이 유치됐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톡톡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또 어업인의 소득 증대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게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식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우리 군 서천의 봄의마을 광장에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천 어린이 큰 잔치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아, 서천 어린이 큰 잔치. 역시 5월 5일은 그 어린이날이긴 한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의 날이기도 해요. 함께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가족의 달이죠, 5월이. 네. 아, 그러고 보니 어린이날이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네요. 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네, 어린이를 위한 행사고요. 모범 어린이도 표창하고 페이스 페인팅, 전통놀이, 비즈 팔찌 만들기 등 여러 체험 마당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먹거리 이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먹거리 없으면 아이들이 안 오죠. 네, 솜사탕, 아이스크림, 맛있는 먹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먹고 싶네요. 뭐 공짜로 줄까요? 아니겠죠. 작년에 갔었어요. 사실 미디어센터에서요. 오, 예. 5일에 올해도 갑니다. 오, 그래요? 네, 올해도 가요. 가는데 네. 작년에 가보니까 이 솜사탕 아이스크림이 거의 무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 그래요? 무료이거나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엄청 값이 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먹으러 가야겠네요. 네, 그 줄이 거기만 길었어요. 다른 체험은 이렇게 한가로운데 네. 거기는 그냥 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줄이 참 길었다는. 그래서 어른도 먹어보지 이렇게 기대가 못했네요. 되는데 아우, 예. 그러니까요. 먹고 싶다. 네. 어린이날 진짜 어릴 적에는 딱 그날이 되면 일단 엄마 아빠 어디 놀러 간다 이런 생각이 참 행복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성인이 되고 나니까 5월은 참 무서운 날이 됐어요. 뭐 어버이날도 이번 5월 5일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돌아오고 또 스승의 날도 15일에 또 있죠. 참 지출이 많은 날이에요. 네. 이투 씨는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월급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요. 아, 그러니까 너무 슬퍼. 이 월급날과 너무 가까워요, 지금. 이 날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동구경을 아예 하지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좀 무서운 기억이 있지만. 네. 아무튼 어린이날, 이미 성인이 됐지만, 그래도 희주 씨도 이번 5월 5일 쉬니까 네. 뭐 하고 싶으신 뭐 일이나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저 어릴 때부터 5월 5일 날 그렇게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놀이공원 이런 데 가고 싶었거든요. 가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날은 가보는데 어린이 날만 되면은 괜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기억 때문에 어린이 날만 되면은 놀이공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습니다. 여기 금강 하구뚝에 네. 조그만 놀이공원 있잖아요. 좋죠. 많이 가봤죠. 아, 많이 가보셨어요, 이미? 그 어린이날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많이 가셨군요. 네. 또 뭐, 놀이공원 아니어도 어떻습니까? 뭐, 성인에게는 하루 중간에 또 쉬는 날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또 휴식이 맞아요. 되고, 네. 아이들에게는 또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가족과 엄마 아빠와 이제 오랜만에 같이 나들이 나가서 참 기분 좋은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옛날 얘기도 하고 좋네요.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옛날 복고 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열풍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가요? 오늘은 어린이날 얘기를 해서 그런가?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이번 행사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얘기 안 했더라고요. 아, 행사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이 행사가 일어나는지 그거 그렇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5월 5일 서천의 봄의마을 광장에서 어린이날 대잔치 행사가 있고요. 네. 네, 10시에서 2시까지 진행하는데 식전 행사가 9시 40분부터 진행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어린이날 행사인데 이러고 8시에 가시면 안 되고요. 10시부터. 물론 식전 행사는 9시 40분이니까 한 9시 반부터 거기서 참석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하시는 거 가시기 전에 이제 신청하시는 곡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왠지 어린이날에 맞는 뭔가 이렇게 센스 있는 선곡을 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스 있게 선곡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데는 아닙니다. 비에 제가 대한 누가 노래 보면 제가 선곡하고. 엄청 막 무슨 호랑이처럼 무섭게 하는 줄 알겠네요. 괜찮은데 뭐 그래도 좀 좋겠죠. 선곡을 잘해가지고 막 이래 부담스럽고. 그래서 어떤 곡 준비해 오셨나요? 동방신기의 풍선 신청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딱이죠. 그게 옛날 노래 그 리메이크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원곡 기억이 안 나네. 자가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이 노래 너무 듣고 싶었어요.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어린이날에는 이 노래가 뭐 물론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참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방신기의 풍선 못 들어보시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의 김희주 아나운서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오사막 코너 주제는 마을 기업의 특성과 사업입니다. 일단 마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을 기업의 조직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마을 기업의 사업 공모에 따라 해당 시, 군, 구에 신청 접수를 하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심사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정 통보를 받으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 기업이라는 조건의 특수한 점은 출자자 인원의 70% 이상이 마을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회원은 모두 법인에 출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비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고 고용인력 70% 이상이 마을 주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보았을 때 마을 기업이 다른 사회적 경제의 기업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역성이고 지역 자원을 갖고 지역 주민들에 의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처럼 시장 경쟁력도 있어야 합니다. 마을 기업은 중앙정부의 행정자치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사업이며 2010년 9월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기업의 일반적인 선정 기준은 공동체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40%, 시장성과 기업성도 마찬가지로 40%,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이 20%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당진의 백석올미 영농조합 법인 외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식당을 운영하거나 체험행사를 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양군 화산리의 마을 기업인 꽃매 영농조합 법인은 마을에서 주로 생산되는 맹문동의 호흡기 관련 효과를 활용하여 차로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화장품 등의 원료로 판매하여 다수 백화점, 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주 원료인 맹문동을 지역 주민의 생산품을 최고가로 수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마을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경제적 지식에 도움 좀 되셨나요?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는 충남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전지훈 연구원이 도움을 주셨으며 지금까지 김진현이었습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이번 코너는 일자리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 서천군의 일자리 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원래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박성규 일자리 창출 팀장님께서 매주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방송 장비에 문제가 조금 생겨서 제가 대신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사전에 창출 팀장님하고 다 얘기는 됐습니다. 또 열심히 서천군에 있는 일자리 정보를 또 가져와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장항 휴먼시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학력이나 나이는 무관하고요. 근무는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규 9시간 근무고요. 급여는 협의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한국중부발전에서 2016년 하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한다고 합니다. 참 요즘에 이렇게 기업이나 이런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 뽑는 경우가 참 드문데요. 아마 열심히 구직 준비하고 계시는 그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류 전형 없이 NCS 기반 직무 능력 평가로 총 111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네요. 이 NCS가 뭐냐면요. 한글로 풀면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평가로 이제 111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원서 접수는 4월 26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니까 이미 이틀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채용 분야는 좀 제가 읊어드리면 사무 분야에서 11명, 정보통신 5명, 발전기계 32명, 발전화학 32명, 토목 3명, 건축 3명, 그 외에 사회 형평적 인재 채용을 위해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14명, 이렇게 총 111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기타 또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의 일자리 창출팀으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박성규 팀장님께서 받으실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자세하게 또 뭐 이런 팁이나 이런 걸 알려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2가지 일자리 정보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장항 휴먼시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 채용합니다. 학력에는 나이는 무관하고 근무는 주 5일 근무,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여는 협의 후 결정됩니다. 한국중부발전 2010년 하반기 대졸 수준 신입사원 공개 채용합니다. 서류 전형 없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직무능력평가로 총 111명 선발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일자리 창출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네트워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3부에서는요. 매달 마지막 주에 특별히 열리는 코너죠. 사회적 경제 대표를 만나는 시간 사경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Standing beside you as you sleep, wipe my tears as I close the door.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제발 날 불러봐요.
앨범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이런 것도 언제 준대? 오빠 왜 이렇게 늦게 와?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서천 속으로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이제 소식이나 또 지난 소식 중에 한 가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또 특별한 행사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특별히 열리는 작은 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영화와 관련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분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라디오 서천 1919의 공식 자칭 타칭 영화 평론가 김대겸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네. 또 급하게 섭외하느라고 제가 네. 너무 편했어요. 사실 스케줄이 빡빡했는데 어떻게 또 오늘 방송 또 나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쵸. 뭐 강제 요청 당하셨죠. 소환이라고 부르죠. 네. 소환. 네. 네. 그러니까 왠지 대겸 씨는 너무 이제 친근감이 들어서 제가 어디서 겸이 소환 이러면은 올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썩 쏘셨어. 큰일 났다. 정말 올 것 같아서. 네. 이번 주에는 또 없잖아. 영화 사연 읽어준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근데 생각해보면 네. 저번에도 한번 그때 없는데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때 뭐로 나왔었죠? 주민기호 대표로 나오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결국 매주 나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그럼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맞습니다. 그 진현 씨가 녹음하는 그 인터뷰에도 나오셨던데 제일 처음에. 그게 그렇게 됐네요. 사실 오늘 이렇게 안 올 줄 알고 어떻게든 방송을 분량을 내가 좀 확보를 해야겠다 해서 인터뷰 내가 하겠다고. 네. 그래서 취재를 제가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오게 돼서 참 기쁩니다. 저는 원래 생방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또 생방의 묘미가 있죠. 오늘 네. 제대로 생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방송의 중간을 좀 달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방송이 좀 30분 미뤄진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스텝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천 속으로는 더 재밌어야 합니다. 네. 뭐 항상 그랬듯이. 항상 그랬듯이. 그래서 네. 또 대겸 씨를 제가 모셨죠. 네네. 사설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해 주실 그 작은 영화제가 이름이 다시 뭔가요? 이게 이제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2016 순회 상영 전 좋았다니 다시 한번입니다. 그 슬로건이 좋았다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네. 작년에 약 124개국에서 이렇게 5,000편이 출품된 넘었죠. 네. 5천 그쵸. 예. 5천여 편 정도 되는 그 작품 중에서 특별히 이제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 작품들을 모아서 이제 전국에 이제 몇 군데 이제 지역을 돌면서 순회 상영을 합니다. 딱 2달 동안 진행되고요. 여기 서천에서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번 주 3일간만 영화를 상영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총 프로그램이 3개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프로그램 주제를 좀 얘기해 주시죠, 대겸 씨. 주제를 보면요. 우선 이게 파트 1인 것 같은데 그 아시프 화재 사건으로 해서 우선 4편이고요. 그리고 라이프 이즈 숄트라는 파트로 4편이 있고 그리고 발칙한 상상역전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8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편의 그 좀 인기를 끌었던 단편 영화들을 이번 3일 동안 상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4월 29일 내일이죠. 오후 7시에 원래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3층 작은 영화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청불 시네마가 있는데 이번 주는 이것 대신에 이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그 프로그램 1이죠. 네. 아시프 화재 작전 약 80분 정도 되고 15세 이상 관람가 이 파트 1, 파트 1을 네. 상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일단 파트 1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총 4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있었어요. 설마 타이레놀일까요?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이 나오죠? 제가 타이레놀을 좋아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배우가 한 명 나오거든요. 네. 어디서 많이 봤던 배우네요. 많이 봤던 배우입니다. 네. 유명했던 드라마 미생. 그쵸. 예, 미생에 나와서 나왔던 배우 이름이 변요한 씨죠. 변요한 씨. 네. 변요한 씨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잘생겼다. 네. 그냥 이렇게 옆을 보고 있을 네. 뿐인데 눈에 딱 띄죠. 그러니까요. 사실 좀 유명한 배우다 보니까 단편 영화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예전에 찍어서 나오게 되나? 아무튼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좀 반가운 얼굴도 나오네요. 원래 네. 변요한 씨, 그러니까 배우 변요한 씨는 독립영화에서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독립영화를 꽤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타이레놀 말 그대로 이제 제약회사 면접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13회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국내 경쟁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 타이레놀 포함해서 훈계, 체인, 면적체로 이렇게 4작품이 오는 이 금요일 7시에 상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2번째, 3번째 프로그램 파트 2와 파트 3 여기는 언제 하는 거죠? 그 파트 2의 라이프 쇼트 같은 경우에 토요일 날 그 오후 3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1시에는 그 프로그램 3 발칙한 상상 애니메이션 특집으로 55분 동안 오후에 1시에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더듬으시죠?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힘드세요? 네. 갑자기 나오셔서. 영화 얘기를 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잖아요. 네. 네. 편집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스케줄을 얘기하셔가지고 좀 헷갈리셨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토요일과 일요일에 또 만약에 금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일요일 오후 1시에 다시 한번 뵐 수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회차를 늘려서 상영을 합니다. 토요일 1시 그리고 일요일 3시. 이 애니메이션 참고로 어린이 대상이 아니라 18세 이상 관람가라는 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걸 상상하시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장르로 뭔가 어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상영 시간이 좀 짧은 편이잖아요. 네네. 80분, 70분 이렇게 짧은 편이어서 아마 여기 기벌보 극장에 오셔서 뭐 요즘 개봉하는 작품도 보시고 또 이 작은 영화제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만 만날 수 있는 작품이니까 이것도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진짜 이번 주는 문화생활 제대로 하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영화가 한 편 한 편이 뭐 5분짜리도 있고 5분 이내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그리고 변할 수 있죠. 쉽게 변하니까 영화들이. 네, 그런 또 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 2016 순회 상영전 다시 한번 전해드렸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급하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대겸 씨였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나온 신곡이죠. 트와이스가 부른 치얼업 들을게요. 멜리는 벨벨벨 이젠 나를 배려 해줘 배터리 낭비하기는 싫어 자꾸만 봐 전화가 펑 터질 것만 같아 몰라 숨도 못 쉰대 나 때문에 힘들어 심장이 떨어지네 왜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 협동조합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 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내 안에 올림 노아의 몸짓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간 흑천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에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3부 코너, 서천군 내 사회적 경제 분야 대표분을 모시고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생생한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 사경 인터뷰 시간입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 바른생산자 협동조합의 강기원 대표님께서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한번 오셨다고 굉장히 표정이 여유로우십니다, 지금.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아, 피곤하셔서 예. 좀 다운되셨군요, 오히려.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좀 이따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른생산자 협동조합 대표 강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이 이제 두 번째로 찾아오셨는데요. 그래도 또 올해 이 라디오 서천 1919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바른생산자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히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2013년에요. 네. 서천군 최초의 협동조합입니다. 서천 지역의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식자재 전문 납품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2배씩 매출 신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년 한 1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이면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도 채 안 됐는데 매년 2배 이상 그렇게 매출을 올리시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3년 최초 협동조합이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협동조합이 생겨났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잘 된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겠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국 3% 안에 든다고. 3%요? 예. 그러니까 3% 안에 들 정도로 잘 되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바쁘시겠네요. 네.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한테 서천 지역이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네. 유통이나 농민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네. 인근 지역의 대도시한테 침해를 받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질서를 네. 새롭게 좀 만들고 네. 서천 지역 먹거리를 자체 소비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원래 시작도 유통을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예, 원래 제가 얼굴 있는 먹거리 대표이기도 한데요. 얼굴 네. 있는 먹거리로 로컬 푸드를 2008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로컬 푸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대형 소비처를 먼저 확보해서 네. 우리들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를 서천 지역에 우선 지역 소비를 우선으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생존형 로컬 푸드죠. 저희들이 즐겨 쓰는 소리인데 네.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존형 로컬 푸드 아니면 대도시처럼 하는 로컬 푸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이게 차이점이 뭘까? 대도시처럼의 그 로컬 푸드와 지역에서 생존의 그 로컬 푸드라고 하는 개념이요. 대도시 로컬 푸드는 첫 번째가 유기농을 네. 대부분 쓰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무농약. 네. 그리고 생협같이 최고의 제품만 쓰게 돼 있는데 서천 지역은 중산층도 좀 빈약하고 네. 시골의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계셔서 원래 제철 먹거리가 많이 나와서 지역 소비를 해줘야지 로컬 푸드가 일어나지는데 네. 여기는 로컬 푸드를 해야 할 때는 우리 가게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집에다 양파, 뭐 감자 이런 걸 다 갖고 계시니까 네. 지역 소비가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소나 네. 뭐 병원, 장례식장 이런 데들 대형 소비처를 먼저 확보하고 확보해서 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고사리 같은 거 많이 나고 뭐 네. 나물 같은 게 많이 나면 네. 우선 저희가 농민들한테 수집을 해서 지역에 먼저 소비를 해요. 아, 그렇게 이제 대형 소비처에 다 소진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은 물론 유기농이나 무농약은 아닌 상태인 그냥 서천산 농산물일 뿐이죠. 아, 정말 지역에서 자랐다라는 예. 거. 네네. 예, 그거를 유통을 하니까요. 네.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인데 로컬푸드 사업가들한테는 좀 저희들이 변종으로 취급받고 있죠. 근데 이제 네. 저희들이 이 유통이나 이게 농민들한테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해주면 네. 뭐 제초제도 한 10번 줄 거 2번 주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영농 교육을 병행하면서 하면 네네. 한 5년 이내에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깨끗하고 뭐 유기농 이런 로컬 푸드의 개념은 아니지만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원으로서 이제 로컬 푸드를 이제 그렇게 대형 소비처에 이제 이렇게 소진하게끔 빨리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최근에 근데 서천에 또 뭐가 이렇게 오픈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요거하고 또 관련이 있나요? 또 다른 어떤 사업이신가요? 저희들이 네. 그 급식 위주로 네. 유통만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비자들이나 그 식당 사장님들이 네. 이 물건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전화 주문만 받아서 네. 갖다 드리고 하는 체제였었는데 지금은 그 직매장을 차려서 이 찾아오시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대구 농부장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어요. 대구에. 네. 경상도에서 최대 큰 매장인데 저희들이 그 김, 소국주, 수산물 이런 거를 납품을 해요. 직납을. 아, 직납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긴 그 생협 노하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서천 지역에는 생협이 없으니까 생협과 도매형 매장 이런 거를 복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서천 사곡리에 네. 신형 아파트 입구에 40평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러니까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예. 오시면 그 생협 물건도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서천 것이 있으면 다른 지역 건 팔질 않습니다. 이제 뭐 같은 뭐 이제 예, 같은 물건이면 뭐 이런 게 물건이 있으면은 서천 거는 우선 서천 거만 팝니다. 아, 근데 저도 이제 먹어보니까 여기 살면서 서천에서 나는 자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예. 네. 바닷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어류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산물도 정말 제철에 나는 거는 맛있더라고요. 꼭 그게 유기농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그러면은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지금 제철에 볼 수 있는 거 팔고 계시는 건 어떤 거 팔고 계시나요?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지금 아침에 네. 어머니들이 이렇게 출근을 하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앞에. 네,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 뭐 가시오가피순, 엄나무순, 고사리, 돌미나리 이런 것들 이렇게 소담 싸갖고 이렇게 오세요. 아니 근데 가시오가피가 왜 막 중국산이다 뭐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유, 완전 진짜 국산이에요? 완전 자연산인 거죠. 진짜 어디서 가지고 고사리 하시면서 네, 캐오시는 거예요? 따오시는 거죠. 어머나 사러 그거를 가야겠다. 새벽에 하셔서 삶아서 이렇게 내오세요. 그게 로컬푸드 물론 이제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사람들이 로컬푸드 찾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게 진짜 국산이냐 아니냐 이 지역에서 나는 거냐 아니냐 차이인데 그런 귀한 거를 또 만나볼 수 있는 거군요. 매장에서. 네. 그러니까
전문으로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파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네.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생산량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도매상들한테 착취를 당하죠. 그 가격을 뭐 대전이나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가격으로 드리는 거니까 농민들한테는 확실히 이득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도매가를 다 아니까 그 네. 도매가로 쳐드리면 수수료도 안 붙는 그렇죠. 그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두가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끔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육류점 하시는 분, 뭐 생선 파시는 분, 뭐 마트 하시는 분 이런 작은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농민하고 상인들이 만든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일을 좀 부업처럼 하시죠. 아, 생업은 따로 예, 있으시고. 다 하시듯이고 이 직매장을 공동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네. 일반 대형 마트에서 장사해서 마트 사장이 다 이렇게 돈을 갖는 게 아니고 저희 조합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이 다 자기가 판 만큼 다 가져가는 거죠. 아, 개인 이제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갖고 오신 것들을 이제 매장만 이제 예, 이렇게 매장 수수료 그쵸. 10% 떼고서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이 보통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어떤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2013년부터 지금 그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에 네. 매년 한 3천만 원씩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그리고 다 조합원들이 예,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까 그 대구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대구하고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전혀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정말 거기 대구 지역 주민들이 이 서천의 먹거리를 먹었을 때 반응이 좋던가요? 그 대구는 아무래도 지금 내륙이잖아요. 네. 그 바다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수산물 코너를 아예 저희 사회적 경제를 같이 하는 데다 보니까 네. 그 전부터 교류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멸치나 뭐 김, 네. 소곡주, 좀 동해안 이런 데서 나는 뭐 오징어 뭐 이런 거 하여튼 건어물류하고 젓갈류 네. 이런 미역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반응 굉장히 좋아요. 또 그 그냥 서천 거라면 다 믿어주시고. 이제 한번 사서 드셔보시기만 하면 예, 예. 정말 좋구나라는 걸 딱 느끼시고 단골이 되시는군요. 거기도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요일 날마다 가서 네. 그 수산물 직판 시장을 열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 쪽에서는 저희 서천 거를 가장 많이 팔아주는 동네죠. 지금 현재는. 거기를 꽉 잡고 계시는군요. 예. 대구를. 예. 대구 큰데. 그러면 지금 이제 농수산 관련한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 이제 뭐 유통까지 이렇게 겸해서 협동조합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슷한 협동조합이 서천에도 있나요? 아니면은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서천에는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이런 전국적으로도 형식으로 없어요? 뛰려고는 하는데 이게 네. 좀 만들기가 힘들어요.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식자재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네. 해놨는데 네. 이제 저희들은 각자 이렇게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저희 처음 만들 때부터 이거를 주업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냥 네. 부업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네. 좀 부업처럼 하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면 근데 그렇죠. 그러면 서로 부담이 없겠다 해서 네. 그냥 직원 한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4명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이 지금 전국적으로도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된 이유가 모두가 이걸로 올인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부업처럼 이제 뛰면서 같이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다들 부담 없이 일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커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또 처음 초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초심이 네. 계속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직매장 낼 때도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네. 뭐 십시일반 모아서 뭐 이게 한 사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동조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 직원 하나 또 뽑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되네요. 일자리 창출은 확실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정말 그 상업적인 의도로 했으면 오히려 중간에 조금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가 같이 살고 좀 부담 없이 차근차근 하시다 보니까 이게 3년 사이에 또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올해는 한 20억도 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은 목표를 그래도 올해는 요 정도까지 매출 한번 끌어보자 이런 목표는 잡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예. 그럼 올해는 이제 20억으로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올해 뭐 20억 매출도 있고 그 이외에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원하시는 뭐 바람이라던가 뭐 소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또 부탁드릴게요. 바라시는 점. 저희가 이 로컬푸드나 이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군산이나 전주, 대전 유통업체가 굉장히 커요. 그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지역에 있는 그 유통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번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생태원이나 뭐 화력발전소 뭐 이런 데들이 서천 물건을 써줘야 하는데 쌀도 아마 한 톨도 안 먹고 있을 거예요. 그 뭐 LG 아우어홈 뭐 이런 데다가 아우어홈 이런 데다가 계약을 해놔서 그 전국에서 쌀 생산량 1위라는 서천인데 서천 쌀은 한 톨도 안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아파트라네. 그 한솔재지 뭐 비료 공장 뭐 알프스 이런 데들 다 그 큰 유통업체랑 계약이 돼 있어요. 그분들은 물건을 다 외지에서 갖고 와서 그냥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적어도 그런 데들은 저희 업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로마트라도 서천 거를 꼭 해줘야 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서천에 있는 이제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뭐 기업이나 큰 기관, 근데 서천에 있는데 서천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 이제 그 인근 지역에 그는 큰 이제 기업과 이미 사전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만 되는 게 좀 아쉬우셨던 거네요. 그리고 적어도 쌀이라도 서천 거 먹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생각을 해서 열어주면 뭐 수박이 많이 나를 때는 서천 수박도 한 통씩 팔아주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아예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같이 하려는 생각들이 없더라고요. 그 이제 국민 여러분하고 노방래 군수님 뭐 이런 분들이 좀 행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좀 해결이 돼도 지역의 소비가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이제 그게 좀 전량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일부 뭐 그런 쌀이라도 문만 열어줘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열어만 주면 이게 대화가 되고 자꾸 드나들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문을 닫고서 뭐 대화조차 못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그거는 근데 지금 4, 5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좀 시간이 이제 좀 걸릴 수는 있겠네요. 항상 똑같습니다. 근데 생태원도 저희 지역 업체랑 할 줄 알았는데 생태원도 아우홈으로 갔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 당장 빠른 시일 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말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모두가 조금 그런 마인드가 조금 바뀌셨으면 참 좋겠네요. 저도 올해가 아니더라도 좀 차근차근 바뀌는 뭔가 계기가 뭐 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조금 모두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청곡을 아까 이문세 이문세를 좋아하시나 봐요. 가수 이문세.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하던 그럼 이문세가 그 하던 라디오도 많이 들으셨나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문세 씨의 최근 작년에 나왔던 곡이죠. 봄바람, 나얼이 피처링하고 이문세가 이 봄에 맞춰서 나왔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문세의 봄바람을 끝으로 이제 저는 오늘 강기훈 대표님과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데 정말 지치신 와중에도
대답을 좀 어렵게 하신 것 같았어요. 힘드셔가지고 지금 피곤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조금 좀 여유가 좀 생기신 상태에서 저도 뵙길 바라면서 오늘 인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신 날이야. 그래 햇살 10월 28일 라디오 서천 1919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곡으로 이문세의 소녀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는요.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플러스, 관악 FM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주 5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 뭐 매번 형이.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아들 이거 맛있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물이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죄송합니다. 미안.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